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요. 다소 좀 부끄럽다.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 몰래 좀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질건조증과 성교통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지만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보면 될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을 만에 뵙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걷기, 그리고 오. 최근에는 한라산 윗세오름 눈 많이 올 때 한번 갔고요. 눈꽃 구경을 이제 다니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눈이 와도 금방금방 녹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겨울왕 이슈로 네. 이제 눈이 갑자기 팍 왔는데 네. 빨리 녹더라고요. 네. 근데 좀 되게 그 설경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좋죠. 설경은 정말 볼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겨울왕국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의 고민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설경을 딱 보면은 그게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눈 보고 따뜻한 차 마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대자연 앞에서의 나의 고민은 하나씩 작은 듯한 네, 느낌. 맞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나의 마음도 가끔은 깨끗해지지만 돌아봤을 때는 여전하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질 건조증, 성교통 치료인데 이 질이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여성의 부위 중에 질이기도 하지만 네. 또 퀄리티라는 네.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고민 중에 하나일까요? 요즘 이제 그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 자체도 또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다면은 삶의 질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질건조증이 30대에도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근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은 폐경기, 갱년기 진입부터 해서 폐경기에 진입한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네. 진짜 연령대가 다양하게 또 이렇게 있으실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분은 50대시네요. 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JHO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50대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랑 관계할 때마다 통증이 계속돼서 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 성교통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이 성교통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성교통 치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질정을 내 질환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많이 텄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질정을 질환에 넣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레이저 시술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이 피부가 처지고 건조하고 할 때 우리가 얼굴에다 레이저를 하면 재생이 되듯이 그러한 재생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만으로도 성교통이 계속 지속될 때 질 안에다가 히알루닉 애시드라고 하는 촉촉하게 해주는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금실이라고 하는 정말 금으로 된 그런 실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사실 로즈앤의 홈페이지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금실 치료란 뭔가 금실을 넣는다? 전혀 전 좀 예측이 안 되는데 네. 이 금실 치료란 어떤 치료인가요? 금실은 정말 말 그대로 99.9% 금으로 된 얇은 금을 몸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근데
한의원에서 침을 맞듯이 이런 침 끝에 금으로 된 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몸 안에다가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외음부에다가 금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실이 일종의 집을 짓는 과정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시멘트가 있고, 시멘트를 넣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철근 구조물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철근 구조물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실은 이 철근 구조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이 결합 조직, 결체 조직들을 좀 더 재생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예전처럼 시멘트만 부으면은 그게 금방금방 다시 없어지지만, 철근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실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는 네.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금실 치료는 아프진 않나요? 아프죠. 근데 금실 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고 국소 마취를 하는데, 국소 마취의 종류는 우리가 치과에서 하는 그런 국소 마취를 합니다. 마취 시간은 한 10초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10초 정도 따끔한 국소 마취를 한 후에 금실을 넣는 시술을 합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좀 국소 마취가 가능하다고 하니 좀 마음이 그래도 네. 한결 네. 좀 보증금이 있는 듯한 느낌? 네. 네. 마취 연고를 바르고 네. 나서 그 마취 주사를 하게 되면은 더 통증이 이제 없죠. 네. 그렇군요. 자, 호조사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질 부위가 건조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갱년기 질 건조증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폐경이 되긴 했는데 이 호르몬 변화로 아래쪽에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라고 들어서요. 이 질 건조증을 치료하려면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면 될까요? 네, 사실 전신적인 호르몬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은 호르몬 약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르몬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질건조증이 모두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약 40% 정도만 질건조증이 호전이 있고, 나머지 60%는 국소적인 질건조증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 만약에 내가 호르몬 약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면, 호르몬 약은 자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고 합격을 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르몬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르몬 약을 먹고, 호르몬 질정을 넣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나는 시술 같은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건조증에 바르는 연고라든지 아니면 창상 피복제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제주 로즈앤이원 박영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그리고 홍영호 PD님, 김준원 감독님 이렇게 또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바하크라님께서는 항암 예정인 유방암 환자입니다. 이 질 건조증이 한 6개월 정도 이 고질병처럼 연고 바르면 나았다가 또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생기고 그래요. 이 항암 치료가 들어가면 더 괴로울 것 같아 치료를 하고 싶은데 질정이나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시술적으로 질 레이저, 질 필러, 질 소프, 질 고주파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시술이 어떤 게 좀 효과적이고 대략적인 비용 부분도 좀 비교를 부탁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암 치료 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질건조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타모xifen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더 질건조증이 흔하시고 네. 또 폐경도 빨리 오시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제 성관계가 또 있고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여성 호르몬을 먹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 질정을 쓰지 못하거나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유방암
유방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나이대별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 같은 네. 젊은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우선 간단한 고주파 레이저를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간단한 고주파 레이저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할 만큼의 이런 그 상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이미 폐경기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건조증이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유방암과 전혀 상관없는 네. 히알루닉 애시드라는 거를 질 안에다 바로 주입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알루닉 애시드는 요즘 그 촉촉이 주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핫한 주사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얼굴에 물광 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넣어줬던 그런 네. 주사입니다. 그거를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 히알루닉 애시드가 수분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질 안이 많이 촉촉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기한이 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영구적인 어떤 시술을 원한다라고 네. 하면은 금실이라는 시술이 있고요. 그 시술을 보통 아주 작은, 정말 작은 미세한 금실인데 말 그대로 실이에요. 네. 실처럼 생긴 건데 그것들을 질 안에다가 이렇게 보통 한 90개에서 120개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없어졌던 그런 그 콜라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50대에서 60대 정말 극심한 건조증, 네. 정말 극심한 성교통을 있으신 분들은 앞에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금실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질 레이저는 고주파 레이저 중에서 코아썸이라고 하는 그런 고주파 레이저, 재생 레이저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 필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질 필러 같은 경우는 볼륨감을 주는 거지 내가 건조하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좋게 해주지는 못하고요. 질 소프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히알루닉 애시드를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질 고주파는 요즘 뭐 리비브라고 하는 좀 강한 고주파 레이저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코아썸이라는 레이저보다 훨씬 강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크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건조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미 폐경도 됐다라고 하면은 금실 시술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금실 치료에 대해서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당기시면은 금실 치료란 이런 치료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질건조증이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인데 최근 들어 잠자리에서 아무런 느낌이 안 드네요. 성불감증이 이 질건조증 치료 때문에 생긴 건지 그리고 질건조증 불감증 개선 방법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질건조증 치료를 안 하셨으면 성불감증이 더 일찍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불감증, 예전에는 제가 오르가즘도 잘 느끼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애익 분비도 많이 됐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불감증은 우선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뭔가 오르가즘을 느끼고 기분이 좋은 느낌을 느끼려면은 기저에 여성 호르몬도 필요하지만 남성 호르몬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폐경이 되면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성욕이 없고 그다음 성불감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우선 호르몬제를 좀 복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이 점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불감증이 좀 더 빨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신경을 좀 재생하는 재생 레이저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몸에 건강한 나쁜 지방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만약에 흡연을 하신다면 흡연을 꼭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호놀루루님이 안녕하세요. 소음순 수술을 한 지 이제 한 달 되고 또 5주 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딱 5주 차 되는 날에 관계를 하려고 젤이랑 그리고 듬뿍 바르고 했는데 찢어지는 느낌이 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 이게 부작용인가 싶어서 적어봅니다. 이게 소음순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통증 느끼시는 분들 가끔씩 있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보통 한 10번은 관계하시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100% 좋아집니다. 네.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부위가 좀 당기거나 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소음순 수술만 해서는 대부분 이런 통증을 못 느끼시고, 아마 대부분 소음순 수술을 하면서 질입구도 살짝 줄여주는 이런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입구를 줄여주는 수술을 하신 분일수록 좀 그런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한 벌써 1년 전이죠. 그 네. 1년 전에 소음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병원 그 직원의 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잘해드린다고 소음순 수술 외에 서비스로 그 밑에 이제 질 입구를 네. 살짝 줄여주는 이쁜이 수술을 미니로 해드렸어요. 완전 이쁜이 수술은 아니고, 네. 분만 후에 이제 질 입구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 그게 너무 질 입구가 벌어져 있으면 소음순 성형을 해도 그 모양이 예쁘게도 안 잡히는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 벌어진 질 입구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닫아줬는데, 정말 성교통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속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레이저 치료를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게 계속 그렇게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뭐 위축이 됐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근육이 너무 심하게 뭉쳐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관계할 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 밑에다가 보톡스를 살짝 놨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네. 많이 좋아지거든요. 일종의 질경련의 한 종류인데, 네. 그분은 그 주사를 맞고 나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왜 어깨가 너무 뭉치면 네. 너무 딱딱하게 아프고 맞아요. 건드리기만 하고 이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긴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근육이 너무 아파서 관계할 때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 뭉친 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지나가듯이 이거는 100%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뭔가 진짜 커스터마이징처럼 네.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게 조금 뭐 이것도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또 그린랜드 풍님께서요. 원장님 만성 골반염이 있으면 성교통이 심한가요? 좀 안 하면 괜찮은데 또 하면 성교통이 심해서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성 골반염이 있으면 좀 이런가요? 이분은 만성 골반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이 만성 골반염이 아니다에 한 표를 거는데요. 네.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만성 골반염이다라는 진단을 받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만성 골반통을 호소를 하는데, 환자들이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검사를 해보면 딱히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은 안 나오고, 환자 본인은 아픈데 내과적 질환은 없을 때 대부분 만성 골반통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궁 내막증이 좀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생리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자궁내막이 원래는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생리가 역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골반에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반에 덕지덕지 붙게 된 자궁내막들이 유착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런 골반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보통 생리통이 심해요. 그다음 만성적인 골반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교통입니다. 성교통은 관계를 하는 그 질 뒤쪽으로 해서 자궁내막증이 붙어 있으면서 그게 유착을 일으키면서 성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교통 자체를 치료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궁내막증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매우 큰 호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시다면 난소 나이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AMH라고 하는 난소 나이 검사고요. 이게 만약에 내 나이보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만 봐도 진짜 삶의 질을 좀 네. 좌우하는 네. 이 건조증과 또 성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안내해드리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령대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겪고 계신 질병이나 또 복용하시는 약, 혹시 시술 예정인 고민인 부분들, 아니면 받으신 시술 등이 있으시면 상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로제네어 박영 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계십니다. 자, 투로님께서는 원장님 늘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31살입니다. 제가 3, 4년 뒤에 임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임신 전의 검사는 미리미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할 때 이 산정 검사라고 하죠. 예. 산정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여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제 31살. 요즘은 원래 이제 산정검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산정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지기에 적절한지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산전검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먼저 보고요. 자궁에 뭐 혹이라든지 근종, 난소의 혹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단한 염증 검사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질염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아기를 가지기 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병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부암 검사를 합니다. 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을 준비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하듯이 하죠. 기본 검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이 사람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빈혈 검사, 간 수치는 괜찮은지, 콩팥 수치는 괜찮은지, 또한 아기를 가질 때 필요한 뭐 풍진항체라든지 네. B형 간염, A형 간염 같은 건 없는지, 또 소변 검사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산정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네. 나라에서 이 산정 검사가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확인서를 가지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신 확인서를 받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카드가 있어요. 그 맞아요. 카드 안에 요즘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저 때가 근데 꽤 컸던 것 같은데 바우처 카드가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올 더될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산정 검사를 하게 되면 나는 거의 공짜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즘은 산정 검사를 그 보건소에서도 거의 무료로 그렇게 네, 해주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해주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기를 아직 안 가졌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내가 생리가 불규칙하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어떤 생리가 주기적으로 잘 맞지 않고 생리통이 심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기본적인 초음파, 네. 생리통을 일으키는 혹은 없는지,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암 검사라든지 염증 검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피 검사는 생리가 불규칙할 때 네. 아기를 가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호르몬 상태입니다. 음. 그래야지 배란이 잘 되는지, 이 사람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없는지, 특히 난소나이 검사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검사를 혈액 검사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산정 검사를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가 불규칙할 때는 이런 불규칙 월경에 대한 호르몬 검사와 또 나이가 30살 이상이실 경우는 난소 나이 검사를 해보시는 네. 게 좋은데 요즘은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보건소에서 지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난소 나이 검사가 원래 비급여로 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서 그걸 바우처를 가지고 오시면 그 7만 원짜리 검사를 무료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난소나이 검사는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종종 보통 한 일주일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보통 한 27세, 28세인데 난소 나이가 45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횟수가 네. 요즘은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궁내막증을 좀 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먹고 팔로우업을 좀 해보기는 하는데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네, 한번 그렇게 난소 나이가 확 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내가 아기를 잘 가지기 네. 좋은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도 지금 한창 이제 아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보면은 뭐 난소 나이는 꼭 무조건 한 번 정도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좀 임신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걸 되게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20대 초반보다는 30대 중후반에 이제 그 결혼의 연령대들이 점점점 높아지시면서 내 난소 나이, 내가 가지는 나의 가입력이 좀 더 궁금하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산정검사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산정검사 아니고 제 가입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트루님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시고 네. 이제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산정 검사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소 나이 체크를 네.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어서 작은 근종이 약 6cm 가량 되고요. 작년에 3cm에서 1년간 2배가 커졌습니다. 진단받고 몇 달 후까지는 관계하는 게 괜찮았는데 최근에 성교통이 생겨요. 이 삶의 질이 하락된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이게 근종 때문일까요?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근종일 수도 있고 자궁 성근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사촌인데 네. 대부분 생리통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성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궁 근종의 사이즈가 3cm에서 6cm로 커졌으면은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1년마다 팔로우업을 보통은 근종은 1년마다 팔로우업을 하는데 좀 짧게 한 3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시면서 이 크기가 계속 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크기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건지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교통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으시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좀 많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우선은 만약에 내가 생리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은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생리통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관계를 할 때 아픈 어떤 포인트들이 대부분은 질입구 4시나 7시 방향에 좀 심하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풀어주는 레이저나 아니면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성교통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물따라 길따라 님께서는 관계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한 지 3달 정도 됐는데요. 이 성교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편을 피하게 돼요. 가끔 관계를 갖고 나면 관계 중에도 아픈 거는 물론 며칠 지난 후까지
찡찡거림이 남아 있는데요. 왜 이런 건지 너무 속상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분비물이랑 따가움 증상으로 질염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혼인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치료를 하면 이런 증상들도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허니문 신드롬이라는 신드롬이 있어요. 아, 허니문 그래요? 신드롬. 허니문 신드롬? 네, 허니문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할 때 여성의 이 생식 부위는 크게 세 부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도 부분,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질과 항문 사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허니문은 관계를 좀 많이 평소보다 좀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도 쪽이 만약에 자극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이게 요도가 굉장히 아프고 자극이 되면서 방광염 증상이 생깁니다. 잔뇨감이나 빈뇨, 배뇨통이 생기게 되고 심한 분들은 관계 후에 그날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질입구 6시 방향이 찢어지는 아픔인데요. 이거는 종이로 손을 벤 것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아픕니다. 그래서 관계 그 부위가 한번 그렇게 찢어지고 나면 아물고 나서 또 관계를 해도 계속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전정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 전정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질 주변을 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정부염은 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염증이 계속 생겨서 그런 건데요. 염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균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염증이고 나머지 하나는 근막통처럼 이렇게 그 안에 균은 없는데 생기는 그런 염증을 또 염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봉으로 그 전정부를 눌러보면 엄청난 통증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전이 과정을 충분히 가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이 과정, 그리고 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내가 오르가즘까지 가기 전에 삽입을 하면 대부분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스토이 같은 거를 좀 더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면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코아썸이나 이런 고주파 레이저로 그 상처가 났던 만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깨가 한번 뭉치고 아프면 한번 나았다가 또 아프고 나았다가 또 아프고 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완전 재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듯이 그 질입구를 고주파 레이저나 또는 초음파 레이저로 좀 재생을 확 시키면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은 약간의 질경련이 좀 같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젊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100% 좋아집니다. 거의 100%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신혼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신혼 후에만 이런 일이 더 있으시는 2차적으로 생긴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소노페님께서는 자궁 내막증으로 비잔정을 복용 후에 질건조증이 너무 심합니다. 약 먹고 딱 한 달 됐는데 아직도 부정출혈이 나오고요. 질건조증도 심해서 성교통이 너무 심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딱 약 먹고 난 이후부터 너무 아프네요. 젤을 써도 아프고 따갑고 또 지결감도 느껴지는데 약을 끊어야만 돌아오는지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거는 비잔정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잔정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게스테론 제제인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몸이 붓는 거, 또 우울감을 가지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 밑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성교통이 심하고 건조증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약을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약 복용하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몸이 좀 적응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다면은 젤을 좀 발라보시던지 아니면은 레이저를 살짝 해보시던지 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는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잔을 복용해서 질
질출혈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도 50대 분들이 또 유독 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50대입니다. 요즘 들어 질 건조증이 너무 심해 불편하고요. 특히 건조함 때문에 가려움이나 따가운 느낌마저 듭니다. 관계 시에도 통증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갱년기 질 건조증이 심할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 보습제나 호르몬 치료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지, 혹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을지,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질 건조증을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의 이렇게 보습제 정도 바르면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가 막 그렇게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관계할 때만 아프지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니까 뭐 그냥 나이 들면 이렇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건조증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후끈후끈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특히 요도 쪽의 질벽이 많이 얇아지게 되면은 소변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옛날 할머니도 오줌 소태 같은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통뿐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의 삶의 질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질정을 꾸준히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로션을 꾸준히 바르면 얼굴이 튼 게 좀 좋아지듯이 여성 호르몬 질정을 꾸준히 넣게 되면은 이게 좀 질이 많이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좀 해보는 겁니다. 약을 먹어보면서 호르몬 질정을 넣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급여 시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레이저, 또는 더 필요하면은 금실이나 질소프 같은 시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수은님 들어와 주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시소님께서는 제가 2, 3일간 잠을 푹 못 자고 성관계를 했는데 하는 중에 아랫배가 콕콕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원래도 좀 깊게 하는 편인데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은 조금만 넣어도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관계 후에도 조금씩 콕콕 찌르는 통증이 지속되는데 몸이 피곤하면 이 성교통이 갑자기 생길 수 있을까요? 시소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생각할 때 이게 아마 황체 낭종 파열도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자궁이 있으면 이 자궁에서 난소가 있는데 네. 이 난소에는 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를 난포라고 합니다. 이 난포에서 난자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뿅 하고 나올 때 옆에 있는 혈관이 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배에 좀 고이게 됩니다. 네. 왕왕 있는 일이고 배란일에 대부분 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또 잘 터지냐면은 관계를 깊게 할 때, 관계를 깊게 할 때 이 혈관이 안 그래도 터지려고 울고 싶었는데 맞은 경우죠. 터졌군요. 네, 그러면서 피가 좀 고이게 되면 네.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때는 관계 후에도 배가 계속 아프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쓰실 정도면은 피 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건데, 이제 운이 만약에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동맥혈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날 밤 관계한 밤에 응급실을 가셔서 아이고. 그 피를 급하게 뽑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우선 산부인과 가셔서 한 번쯤 초음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저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균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진짜 50대에 이렇게 멋지신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네요. 엔젤님께서는 안녕하세요. 54세 여성입니다. 이번 달에 폐경 진단을 받았어요. 여성 호르몬도 이제 제가 수면에도 도움이 될까요? 호르몬제가 수면에 네. 도움이 될까요?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지, 리비알이 혹시 출혈의 가능성을 일으키기도 하는지, 또 태반 주사가 도움이 될까 궁금하고요. 한 번 맞을 때 몇 앰플씩도 맞는다던데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어, 원장님은 호르몬 치료 하실 건가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원장님은 호르몬 치료를 하실 건가요? 네,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하면 유방암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공포를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그 혁신적인 그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FDA 식품안전의약청에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심혈관 질환이 일으킬 수가 있고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해서 유익한 것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이것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거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 문구를 뺀 사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공포심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또 호르몬 치료는 의사들이 모두에게 약을 주지 않습니다. 합격한 사람만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면은 그 의사를 믿고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내 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태반 주사와 호르몬 치료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필요한 호르몬 양이 콩으로 한 상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태반 치료는 콩으로 한 줌 정도의 여성 호르몬이 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약 같은 경우는 이 한 상자의 여성 호르몬이 이 조그마한 알약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은 정량을 계속 먹는 게 중요한데 이런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양이 들쑥날쑥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양의 호르몬을 정량으로 제대로 먹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폐경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또 갱년기 증상이 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호르몬 약을 먹기 전에 태반 주사를 맞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엔젤님 같은 경우는 이미 폐경을 진단받으셨기 때문에 태반 치료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리비아를 먹으면 없던 생리가 다시 생긴다든지 아니면 질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와우해피님께서는 만성 자궁경부염, 가드넬라균, 질염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시에 성교통과 피 비침의 극소량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그런 걸까요? 이게 만성 자궁경부염하고 가드넬라 질염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드넬라 질염이 있기 때문에 만성 자궁경부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궁경부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자궁경부는 이 아기가 나오는 네. 이 문이에요. 자궁의 문. 그걸 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이 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기를 낳을 때는 이 입술이 확 다 벌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벌어져서 네. 여기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자궁경부가 원래는 크기가 진짜 입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궁경부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또는 출산 후에 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출산을 하고 나서 이게 한 번 싹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면서 좀 덜 닫혀서 이렇게 점막세포가 뒤집힌 뒤집혀져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점막세포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냉이 많이 나옵니다. 점막세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막세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가드넬라라고 하는 질염도 잘 생기기도 하죠. 냉이 많고 냄새나고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계할 때 출혈이 되는 게 이 자궁경부염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사실 자궁경부염증, 우리가 염증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균이 있어서 생기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균이 없어도 생기는 것도 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이 밖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점막은 잘 터져요. 그래서 네. 피도 잘 나고 하죠. 그래서 관계할 때 자극이 되면은 출혈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너무 싫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점막세포를 약간 이렇게 태우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하면 이 점막세포가 다시 이렇게 입술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되지는 않고 한 10명 시술하면 한 6명 정도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혜택검님은 안녕하세요. 제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클라미디아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생리 예정일부터 약을 복용 중인데 생리를 안 해요. 주기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혹시 이것도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한번 이거는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초음파도 한번 확인하시고 네. 또 피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게 성병균이라서 이 성병은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검사 안 해보셨으면은 꼭 같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요 클라미디아가 있으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도 같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있으면 이거는 자궁경부암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경부암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생리가 안 나오는 거는 약간의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밸런스가 안 맞아서일 수 있기 때문에 클라미디아나 먹는 약과는 상관없이 한번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 시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파비팝님께서는 40대 초반이시고 관계 시에 흰색인데 마치 끈적한 콧물처럼 냉이 나오는데요. 냄새는 나지 않는데 질염일 수 있는 걸까요? 질염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캔디다 질염도 있고 세균성 질염도 있고 또는 정말 성병에 의한 질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냄새는 안 나고 흰색인데 그냥 끈적하게만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일 수 있어요. 질환에는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해서 좋은 유산균도 사는데 나쁜 균도 같이 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쁜 균의 수가 좀 올라오면 이런 세균성 질염이 생기는데 내가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또 실시간 소통을 하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1시 46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저희의 주제는 질건조증과 성교통인데 네. 이게 또 시술 방법이 대표적으로 4개, 네. 질소프, 금실, 코아썸, 리비브 이렇게 또 꼽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각의 좀 치료가 어떤지 좀 음. 정리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질건조증에 저희 이제 로즈앤에서 하는 시술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환자분의 그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젊고 내가 질을 좀 쪼이기도 원하면서 재생도 같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비브라고 하는 레이저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대가 50이 넘었는데 아주 심각한 건조증이 심하다. 이미 폐경도 됐고 라고 하면 금실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소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금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시술을 하거나 하는데 너무 부담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은 건조증을 그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아썸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기본적인 재생 레이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금실 후에도 관리 레이저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입니다.
네. 오늘은 질 건조증과 성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고민끝만 봐도 특히 이제 50대 여성분들이 이게 건조증과 또 이 성교통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구나라고 좀 체감이 됐었고요. 오늘 생방송 다시 보기도 좋으시고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아까 블로그 링크도 보내드렸는데 로즈앤 의원의 또 의학 칼럼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방송과 관련된 또 글이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눈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